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박은숙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꾸벅. 제가 일단 강의를 하면서 그리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앞전에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셔가지고 큰일 났다. 나는 저 정도 결과물이 없는데 정말 뭐 하지? 라고 이제 며칠 동안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앞부분에 저기 현재까지 강의를 해주신 그 사업자분들은 지금 기존 사업자분들이 강의 저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이제 막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물론 저희 김미정 본부장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폭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많은 변화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지금 사업을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은근 저희 센터에서는 끈기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내 가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가짐과, 그리고 제가 실천을 했던 그런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애터미 사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부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제가 노트를 한번 제가 처음 제가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1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엔 15년 정도 아이들의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는가 동시에 학원에다가 사표를 내고, 그리고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 하고, 그때까지만 딱 선생님이 구해지지 않든 그때까지만 딱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나 저희 원장님께서 선생님이 안 구해지면은 일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실까봐 제가 2월 28일까지만 일을 하고 3월 2일 날 바로 저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그냥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원장님이 선생님이 안 구해졌다고 조금만 일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전 안 된다고,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3월 10일까지 제가 제주도 여행을 이제 티켓을 끊고요. 3월 11일 오전에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 여행 가방을 그대로 끌고 아침에 바로 센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노트에 필기를 한 거를 한번 이 강의를 하려고 한번 펼쳐보니까요. 그 안에 쭉 읽어보니까 그 안에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안에 성공의 8단계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걸 저도 또 새삼스럽게 발견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제 사업 초기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2016년 1월 25일 저희 남편과 제가 타임캡슐을 쓴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5일에 이거를 그때 열어보자라고 하고, 2016년 1월 25일이면 이때는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입니다. 제가 2017년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는 굉장히 내용이 빈약하죠. 근데 제 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특히나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지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작게나마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위험한 공간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내가 마련한 이 공간 안에 와서 안전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서 이 아이들 누군가가 이런 어른이 있어서 내가 또 다른 꿈을 꿨구나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이때 쓸 때는 저희 남편이 애터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애터미를 가입은 하고 부업으로 조금 하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휴직계를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애터미에 저희 남편이 가입을 할 때 그걸 좀 예견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남편의 인생인데 내가 이거를 가로막을 권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상대방의 꿈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그 말 떨어지기가 또 무섭게 본격적으로 이제 부업을 하면서 2016년에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휴직계를 내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남편은 내용이 긴 게 계속 애터미에 석세스를 다니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저희 남편이 석세스만 갔다 오면 파란색 노트를 그냥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봐. 근데 저는 그때 학원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온만 열정을 다 쏟고 와서 집에 오면 남은 기력이 없는데 매번 뭘 쓰라고 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데 꿈도 크게 없는데 딱 하나 꿈은 솔직히 도서관이었는데 애터미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애터미가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일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꿈이 이러니까 나 도서관 하나만 애터미에서 돈 많이 벌어서 애터미에서 나 도서관 하나만 마련해줘.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도서관을 하나 마련하니까 계속 저의 꿈을 그때는 저희 남편에게 빌린 거죠. 저희 남편으로 인해서 그 꿈을 실현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꿈이 명확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2019년도에 테슬라 X를 어느 날 그냥 덜컥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속도로에서 저 차가 너무 멋있어서 그냥 충동 구매를 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2021년 1월 25일 날 이거를 펼쳐보니 이미 저희 남편은 2016년에 테슬라 X를 사겠다라는 게 이미 자기 인생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월천남이 되어 있는 나에게라는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그냥 저희 남편이 애텀에서 돈을 많이 벌면 나도 혹시나 내 꿈을 이렇게 이루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막연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막연한 부분에서 어느 날 제가 명견말리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명견말리라는 책에서 인구 절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 직업이 앞으로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이 일은 그러면 바로 그만둬야 되겠다. 왜?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젊을 때니까. 라는 생각에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럼 내 꿈이 뭐였지라고 생각할 때 솔직히 2016년 이걸 쓴 거는 기억이 아예 없었어요. 2016년 12월에 그 결정을 지을 때는. 그런데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는 제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원래 그러면 꿈꿨던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난 어떤 직업을 다시 가져야 할까라고 봤더니 제 남편이 애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애터미를 선택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애터미 애자도 모르고 그냥 바로 애터미를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잘했던 게 이거 하나예요.
제가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면서 제 파트너나 아니면 다른 사장님이나 또는 저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면 이런 과정으로 처음에 애터미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애터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또는 저 사람이 뭔가 열심히 진짜 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지? 뭔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또는 옆에서 해보자고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몇 번 오다 보니 그냥 발을 디디는 경우가 워낙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내가 과연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난 후,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 중에 여러 개 중에 그게 과연 나에게 애터미가 맞는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일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면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애터미가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인가? 또는 이거 진짜 되는 일 맞아? 그리고 이거 정말 돈 버는 일 맞아라고 1도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제가 꿈을 명확하게 도서관 하나를 지으려고 그 꿈을 도구로 찾았던 게 애터미였기 때문에 저게 될 때까지 나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애터미를 지금 현재 시작을 하거나 조금 몇 개월이라도 진행하신 분들 중에 본인이 현재 애터미의 현실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윗부분에 몇 가지 중에 혹시나 해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또 가끔 꿈을 꾸는 분들이 있어요. 꿈을 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 꿈이 본인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제한적인 분들이 또 활동량이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내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나눠주는 삶을 꿈꾸고 싶은 부분이 들어가는 분들은 확실히 애터미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반경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제 파트너나 다른 사장님들을 보니까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너무 그래도 저에게 칭찬을 하는 게 꿈과 목표 설정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애터미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희 남편이 애터미를 한다고 할 때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일인 줄 알고 제가 스스로 간절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을 할 때 물론 휴직계를 내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본인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제 자측 파트너 1번입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에게 애터미를 바로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시고 애터미를 하면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줄게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주고 애터미를 시작을 합니다. 휴직계를 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렇다고 애터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적게 들어오는지 몰랐고요. 근데 어머니에게 50만 원이라는 돈을 먼저 애터미에서 생활비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상황을 저희 남편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간절함을 또 하나 만듭니다. 2016년 12월에 집을 덜컹 삽니다. 물론 33평 아파트를 이사를 하는데요. 저희 재산은 큰 방 하나고요. 나머지는 모두 은행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은행에 대출을 내가면서도 집을 하나 덜컹 사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렇게 뭔가를 일을 저지르면 저희 남편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간절함에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제가 덜컹 일을 저지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애터미를 2017년에 시작을 하니
제가 굉장히 무모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제가 버는 돈으로 한 달 생활을 했는데 저도 2017년에 바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부부는 애터미에서 거의 그전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받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드리고 집에는 대출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간절한 상황을 조금 더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하면서 보니까 과연 지금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애터미 스케줄, 특히 시스템, 뭐 스폰서가 하는 라인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스폰서가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애터미에서 만든 그 시스템을 먼저 스케줄에 넣은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애터미 스케줄을 1순위로 잡는 것인가,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오늘 왜 센터 안 나오세요? 뭐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이 집안일 또는 단체로 어떤 여행을 가야 돼서 그런 일이 너무 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간절함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 이 멘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같이 주저앉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래 스폰서가 이거 같이 해보자고 해서 권유로 나온 경우 자꾸 스폰서가 먼저 해주기를 뭔가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스폰서가 뭐 하자고 하면 그때 뭘 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 꾸려나가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은 또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 본인 현재를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저희는 그 위에 스폰서 분이 지금은 이제 애터미를 하지 않고 있으시지만은 그 위에 스폰서 분께서 더 위에 있는 스폰서에 우산을 씌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걸 1도 몰랐었어요. 애터미를 딱 시작해서 센터에 왔을 때. 그래서 분당에 지금 김미정 본부장님이 계시는 분당에 서울 쪽에 계시는 스폰서는 한 분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스폰서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애터미에서 제가 파트너이면서 그 다음에 스폰서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분당에 있는 스폰서들이 라인 미팅을 할 때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부산에서 분당까지 가는데 기본 시간이 괜찮으면 5시간이고 뭐 도로가 좀 밀리면 솔직히 6시간이 걸려서 새벽 일찍부터 부산에서 출발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부산에서 이렇게 분당까지 스폰서가 그냥 라인 미팅 하는 거를 그냥 참석을 하면은 부산보다 조금 덜 먼 곳에서 분당까지 오는데 굉장히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리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그럴 때 부산에서 분당까지 오는 파트너를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그냥 이거는 우리는 가까운 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스폰서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자꾸 스폰서가 뭐라도 하라고 하면 내 파트너에게 나중에 후원을 받을 때 제가 좀 떳떳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랬을 때 무조건 1순위는 애터미로 다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간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절대 여기에서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어머니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을 놔두고도 제가 석세스를 그냥 참석을 병원에 있을 때도 그냥 제가 참석을 다 했는데 결론은 제가 애터미를 무조건 1순위로 어떠한 핑계도 내지 않고 무조건 1순위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제 파트너를 위해서 스폰서의 바짓가랑이를 엄청 붙들었습니다. 그냥 스폰서의 뭐 상황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스폰서의 바짓가랑이를 무조건 붙잡았는데
가끔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스폰서 배려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나의 간절함으로 스폰서의 배려보다는 내 간절함이 결국은 통하면 다 이제 내게 에너지가 오는 일이니까 위에 혹시나 내가 여기에 한 개라도 만약에 해당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애터미를 또 하신다고 하면은 꼭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애터미를 무조건 1순위로 잡아라. 만약에 부업이시라고 하면은 전업이 1순위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애터미를 1순위로 잡되 내가 무조건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움직이라는 얘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 1, 2단계만 솔직히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이 3단계 명단 작성부터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명단 작성을 만약에 하자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은 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부정적이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명단을 내 스스로가 선별을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명단을 적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함께 하면 아, 내 사업이 너무 잘 될 것 같다라는 일만의 내 욕심이 조금은 더 들어가 있지 않을까. 명단 작성을 할 때. 그리고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단이 머릿속에만 있지는 않는가. 보통 명단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세미나를 갔을 때 적었던 사람과 명단이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그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안 한 거야. 적질 않아서. 근데 어떤 분은 적어서 그분한테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상황이 꼭 한 번은 맞닥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5년 동안 첫 직장부터 애터미를 하기 전까지 아이들하고만 지냈기 때문에 아는 어른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아파트를 살면서도 옆집에 아는 분도 한 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로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가족, 그리고 그다음에 중학교 동창,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선생님, 그 몇 분 말고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명단이 없다고 애터미를 못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나갑니다. 그래서 개척을 몇 군데를 나가냐면 예전에 제가 살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 상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동료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를 가고요. 그리고 그냥 소비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소비자가 있는 상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지인의 상가를 가고요. 그리고 아예 아무 연고도 없는 상가 이 5군데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 돌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콜드 컨택이 뭐 큰 결과물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명단이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냥 입이 쏙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를 도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명단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냥 센터에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단이 없으면 한 명의 주변에 250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냥 편하게 A4 용지에 그냥 편하게 적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자주 연락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다음은 지방에 이제 자주 연락은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뜸하게 연락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워낙 명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자주 연락하는 사람에게 그냥 자주 갔습니다. 자주. 왜냐면 명단이 없어서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개척은 그냥 요일 몇 가지 일주일에 2번, 3번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뺑뺑 돌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여기서 그냥 나는 한두 명만 건져 보겠다. 그리고 내가 애터미 사업에 감을 익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 거지. 대부분 지금 현재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자주 연락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일단 먼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또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업자를 찾더라고요.
이 사람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애터미 사업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을 찾는데 저희는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어느 음식점 하나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똑같이 자영업이라고 치면 그러면 연락을 아무래도 주변에 다 돌리겠죠.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축하해달라. 이러고 그냥 알리겠죠.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그냥 편하게 상대방에게 나 애터미 사업 시작했어. 그래서 성공하기를 축하해줘. 그리고 그냥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애터미 마트를 차렸으니까 개업을 했으니까 내 애터미 마트를 그냥 이용해줘 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초대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초기 사업자분들이 아마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가 잘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그렇게 시원하게 아마 대답을 잘 못할 텐데 대부분 이게 초대에는 제가 보니까 정식으로 제대로 된 초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억지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억지 초대조차도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혹시나 내가 초대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지 않을까? 시간이 안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절 요건이 조금 두려워서 어쩌면 초대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내가 먼저 하는 거죠. 초대를 하려면 언제 시간이 돼? 라고 그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너 시간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지라고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상대방도 나 그때 안 돼가 먼저 대답이 나오는 거죠. 혹시나 내가 초대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아닌가. 그리고 초대의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죠. 그냥 일단 와봐. 그래서 일단 왔는데 생각보다 그분이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 좋으면 아예 그 다음에 애터미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꺼려지겠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나는 제대로 초대를 할 때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조금 또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모두 이게 실패를 했는데 단 하나 초기 사업자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열정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억지 초대를 하면서도. 근데 이 열정 초대는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열정 가득할 때 이 억지 초대를 하면 그래도 오는 분들이 애용자는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대로 된 애용자가 돼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초대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정을 담아서 이렇게 초대를 하면은 너가 오면은 이런 게 참 좋을 거야 라고 그분이 초대됐을 때에 어떤 이점을 반드시 초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부분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람 초대하는 거 저도 싫어하지만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그거는 신뢰라고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냥 억지 초대이긴 하지만 그때는 열정이 다 돼서 뭐 사람 고르지 않고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이날 이렇게 오시면은 뭐 제품 체험을 해가지고 뭐 제품에 대해서 정보도 더 알게 되면은 내가 그냥 체험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가치가 더 많아질 거라든지 분명하게 이점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 최근에 4월 달부터 새로 같이 또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써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대를 하는데 날짜를 분명하게 시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그날 시간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상대방들이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슨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날은 꼭 뭔가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다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언어도 초기 사업자분들은 충분히 써도 정말 효과가 있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시스템이 아니라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서 어떤 초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스폰서의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해야만 초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초대해서 강의를 해줄 스폰서에 대해서 충분히 장점이나 어떤 프로모션을 말씀을 드려야만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애터미에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든지 프로모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그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나마 조금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남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5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요.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정말 개수, 왜냐하면 그때 가장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파트너가 막 많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 강의를 매우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혹시 강의를 들을 때 내 입맛에 맞는 강의만 혹시 듣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들으면 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드는 강의를 계속 보다 보니까 먼저 일을 했던 저희 남편이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너는 왜 머리형 강의만 들어? 그래서 머리형이 뭐야? 그랬더니 가슴형 강의도 들어야지. 가슴형이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분 걸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저희 남편이 머리형과 가슴형의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두루두루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한 방 팍 먹고 그러니까 나랑은 안 맞지만 나는 이 강의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의를 거의 다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나올 내 파트너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때는 애터미의 유튜브 공식 채널이 유튜브가 없었는데요. 저는 채널 애터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일을 막 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매일 애터미 공식 유튜브에는 들어가는지 아니면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서 내가 사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제대로 현재 잘 듣고는 있는지를 조금 현실 점검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말을 내가 제대로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듣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요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제 유튜브거든요.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이 강의가 올라온 밑에 날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이면 제가 2017년 3월 11일에 일을 시작을 했고요. 바로. 그리고 딱 석 달 뒤에 그냥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앉아서가 아니고 그냥 서서 제가 공부한 걸 그냥 뱉었습니다. 이때 드린 장비라고는 딱 2개입니다. 그냥 일요일 날 센터 아침 일찍 일요일 날 출근을 해서 저희 남편이랑요. 휴대폰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다리 하나 딱 설치를 하고요. 그냥 찍은 겁니다. 동영상을. 그냥 제가 연습한 거를 찍은 거지 제가 완성도가 아주 퀄리티가 뛰어나서 찍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찍으면서 그냥 계속 연습을 했어요. 매주 일요일 날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때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3개월 뒤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강의를 저는 강의를 못해요. 말재주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분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친 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거야라고 또 생각을 혹시나 하실까봐 제가 연습을 했던 강의 연습본입니다. 그 날짜 한번 보이시죠? 2017년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애터미를 시작하고 2주 뒤인데요. 강의를 듣고 뭐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끄적끄적 회사 소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노트에 제가 노트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가 매일 한 바닥은 꼭 썼거든요. 뭐 생활 일지를 쓰고 뭐 내가 공부한 거를 쓰고 제품 공부한 거를 어쨌든 매일 한 장은 썼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요걸 발견을 했어요. 2017년 3월 27일은 그냥 들은 얘기를 그냥 써봤습니다.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냥 써본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틀이 안 잡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울산의 로얄센터에 중국인 분들을 강사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센터장님이 토요일 아침 9시에 그분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걸 제가 칠판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순간 그냥 바로 센터장님 저도 여기 와서 연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울산까지 토요일 9시에 그냥 무작정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센터장님이 저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강의 연습이나 뭔가 공부를 할 때에는 자신이 없으면 한 사람의 강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받아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이 노트가 제품 소개가 박계영 스타마스터의 제품 소개를 제가 그냥 하나를 정해서 그냥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쭉 적은 겁니다. 이게 그냥 첫 화면이기는 한데요. 그다음 계속 쭉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는다고 해서 근데 저희가 강의를 보고 그냥 그대로 적는 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받아 적어서 이거를 그냥 계속 제 것처럼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저만의 그냥 하나의 첫 번째 솔직히 방법이었는데 이게 현재는 저에게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큰 저에게는 달란트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쟤는 원래 강의를 잘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제가 올리는 거는 저희 남편이 유튜브에 올려줬지만은 이때부터 제가 제품 공부를 해도 영상을 찍고 어차피 공부하는 거 그리고 강의 연습을 하는 것도 그냥 영상을 찍고 그냥 계속 영상을 찍어서 그냥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계속 완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들 앞에 서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우면 그냥 혼자 휴대폰 켜놓고 그냥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애터미가 도구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신 없다. 그러면 1분 스피치를 꼭 휴대폰이든 어디든 꼭 적으셔가지고 이것만 얘기를 하셔도 충분한 사업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분 스피치가 다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종이에 적어서 뭐 어디에 있다, 뭐 어디에 없다, 뭐 이러시는데 그런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꿈을 나눠야 된다고 하면은 1분 스피치라도 휴대폰에 제대로 적어서 그거라도 매일 읽어서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냥 그거라도 말을 하고 다니면 이게 결국은 사업 설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후속 관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하고 또 몇몇 분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든 지켜야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애터미 사업을 또 시작을 하거나 지금 초기에 진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회원가입을 명단 작성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막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분들을 얼마나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얼만큼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분에게 나는 어떤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지, 이 사람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정보를 주는지, 내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사면은 PV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냥 정보를 주는 건지 한번 또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 사진은 내용보다는 날짜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제가 후속 관리를 막 노트에 적고 또 내일 누구누구를 후속 관리하고 이걸 매일 적다가 그 다음에 그냥 카카오톡에 작성을 해서 그냥 카카오톡으로 또 전달을 하다가 이게 너무 일회성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메모장에 제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제품 전달을 뭐 신제품이 나왔다든지 뭐 봄철이면은 봄철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라든지 어떤 계절적인 부분에서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꾸준히 그냥 어딘가에 메모를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메모장에 이거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날짜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한 1년 동안은 노트에 아니면 바로바로 카카오톡에 그냥 즉석으로 적다가 2018년 2월 27일부터 제가 이걸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1년 이렇게 걸릴 일이 아닌데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근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아마 날짜가 꾸준히 뭔가 텀이 보이거나 아니면 꾸준히 아마 정보가 있는 걸 아마 보실 건데요. 그럼 과연 나는 정말 소비자들에게 내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소비자를 간접적으로라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에게 회원가입을 해주신 분들을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내가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회적으로 어딘가 카카오톡에 바로 작성을 해서 보내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하나 굉장히 큰 자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폰이나 어느 노트나 그냥 딱 제품 뭐 소비자 전달 후속 관리를 해야 돼서 내가 제품 공부를 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거는 따로 조금 마련을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해서 지금은 거의 한 몇백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검색어만 딱 해서 그것만 또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낼 때도 많은데 이걸 꾸준히 보내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후속 관리를 저희 센터나 저희 스폰서님들이 딱 칭찬을 해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놈만 잡았다. 여러 명 잡은 게 아니고요. 일단 한 사람부터 매일 만나러 갑니다. 매일. 제일 중요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은 만나러 갑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일주일에 1번은 만나러 갑니다. 그거를 제가 집중해야 될 명단을 매일매일 적었어요. 자에 5명, 우에 5명. 이 5명이 또 똑같이 나랑 5명을 찾아내면 이게 총장 계보도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또 들어가지고요. 매우 집중을 해가지고 이 5명한테 무조건 올인을 한다. 내 시간을 다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분배를 하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신뢰를 쌓았던 분도 있지만은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알고 지낸 분들한테는 무조건 신뢰는 무조건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약속을 어긴다거나 어떤 제품이라든지 어떤 제가 뭐 속여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1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후속 관리 부분은 제가 신뢰를 조금 많이 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기에서 다른 말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다 하고 나면 제가 꼭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미주알 고주알이라고 했는데요. 가끔 지금 일을 지금 초기에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담을 매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지 않을까라고 몇 가지를 이렇게 또 저도 그랬고 처음에는 고민을 해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스폰서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 전화까지 받을 시간이 없을까봐 내가 방해를 할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스폰서를 너무 배려하시더라고요. 또는 아이고 뭐 이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해결해 주겠나라는 생각에 본인이 스폰서의 능력을 먼저 판단을 해서 주저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는 내가 그날 일을 별로 한 게 없거나 내일 또 만날 사람이 없거나 주간 계획이 잘 안 짜여져 가지고 특별하게 또 스폰서한테 할 얘기가 없어서. 근데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분은 제가 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스폰서가 딱 2분 계셨습니다. 바로 위에 스폰서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애터미를 시작을 또 하셨고요. 그다음 이제 더 위에 있는 스폰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2017년도에는 저희 남편이랑 함께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저희 남편이 2016년에 휴직기를 놓고 이제 전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2017년 한 해 동안은 함께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정말 제일 대단한 스폰서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도 저희 남편이 애터미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센터에서는 A코어를 안 했는데 저희 남편 라인 파트너 사장님이랑 2분은 A코어를 매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더라도 저희 남편이 일을 굉장히 정석적으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애터미 고민은 저희 남편이랑 상담을 먼저 했고요. 그것도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2018년에는 다시 복직을 하고 난 뒤로는 제 위에 있는 스폰서분하고 매일 상담을 했습니다. 그냥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A코어에서 또 성공의 8단계에서 상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일을 다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냥 차에서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매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누군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해서 애터미에서 솔직히 친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하라고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하다 보면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을 무조건 스폰서님들은 쉽게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폰서의 능력을 판단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스폰서랑 나랑 코드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인 거지,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 결국은 상담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지 내가 스폰서의 능력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 주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스폰서랑 그냥 내가 코드를 맞추는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리고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2분이 계셨지만은 상담을 하실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드가 맞아진 겁니다. 이게 매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스폰서가 여러 명이 있어서 내가 정말 고를 수가 있다면 스폰서를, 나랑 코드가 맞는 스폰서를 반드시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무조건 반드시 하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그래야 다음 사업이 진행을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트너가 나중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게,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상담도 내가 해봐야만 이런 게 상담이구나, 그러면 내 파트너가 나중에 나왔을 때 나도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지 라는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이 스킬을 꼭 배우셨으면 합니다. 근데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은 지금 일을 또 막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보고와 상담을 되게 좀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고는 그냥 그날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 아니면 안부 묻기, 또는 모르는 거 묻기, 요거를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일명 말하자면 보고. 상담은 다음에 내가 만날 분이나 아니면 오늘 만날 분을 이러이러했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어떤 막힌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자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스폰서랑 전화를 하는 거는 먼저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스폰서랑 전화를 하게는 되니까 하고 꼭 반드시
제대로 된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이거는 뭐 다 둘째치고 스폰서에게 대들지 않고 이거는 그래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폰서가 저에겐 그냥 항상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제가 매번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그래서 이 스폰서와 파트너의 그런 십이 굉장히 끈끈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고와 상담의 차이를 분명히 두시고 상담을 제대로 된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관건인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일을 쭉 하면서 이 8단계 복제를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이 복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1단계부터 7단계를 그냥 쭉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여쭤봐요. 혹시 나 같은 사람, 본인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통 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쭤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능력적인 부분 또는 나 같지 않은 사람을 물어보면 왜요라고 하면 내가 못하는 어떤 부분을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파트너가 그러면 생기면 어떻게 그분을 사업을 같이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또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뭘 복제를 할 건데요? 왜냐면 복제를 해야 되니까 뭘 복제를 할 건데요? 라고 하는데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능력을 복제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강의 연습을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강의를 연습을 해서 강의를 조금 잘하게 된 거는 제가 연습을 한 거지 강의를 정말 잘하는 파트너가 나오기를 바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거지 저처럼 강의를 잘하는 사람 이런 거는 저는 1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파트너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본인이 해줄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변하지 않고 이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시스템 안에서 이분이 변하고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을 성공시킬 거라는 욕심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이 너무 쉬울 거니까. 그래야 초대를 쉽게 할 거니까. 그리고 파트너가 나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나부터 먼저 하시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명 말하자면 성공의 8단계라든지 매일매일 쓰는 A코어라든지 나도 안 하고 있는데 파트너 사장님이 한테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하자고 해도 설득력도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매일 그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쉽고 심플하게 복제할 수 있는 게 정말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공자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매일 A코어대로 실천을 한다. 그러다 보면서 리더가 되는 훈련을 그냥 내가 매일 하고 있다. 근데 또 이러잖아요. 제 파트너는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버리세요라는 말을 또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 버리세요. 근데 버릴 분은 아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러면 이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올 때까지 찾는 거죠. 그래서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오케이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나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는 분을 그분이 왔을 때 이 애터미 안에서 나와 함께 애터미 사업을 계속 쭉 진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이 사이에 키우자는 거죠. 그래야만 사업이 복제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결국 애터미 일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자세부터 계속 가다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쭉 진행을 해온 게 그냥 제 있는 그대로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논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애터미를 또다시 시작을 또 한다고 하면 난 무엇부터 할까? 나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기 사업자라면
그래서 뭔가 복잡한 거를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뭐부터 나는 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 100일 작전이래서 강의를 회장님 강의를 성공의 8단계 50번, 50일이겠죠. 그리고 오토 판매사 강의 50번, 회장님의 오토 판매사 강의입니다. 요거는 저도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거는 50회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듣고 지금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그나마 조금 효과를 보는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 중에 자본 생산성 소득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채널 애터미에 들어가면 이게 제목은 1까지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지면 한 90개 정도 될 건데요. 그래서 이 100일 작전으로 이 성공의 8단계 50번, 오토 판매서 50번을 들으면서 매일 이성현 박사님의 자본 생산성 소득을 매일 한 개를 저는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와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좋았냐면 내가 과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그러면 자본은 어떤 게 있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자본은 어떤 게 있어서 내가 더 채워야 할 인적 자본은 어떤 거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얻게 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조금 스무스하게 좀 잘 풀리는 경향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약에 내 파트너나 아니면 제가 다시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성공의 8단 이 강의를 100일 동안 그냥 매일 꾸준히 놓치지 않고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0% 시스템 참석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이거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참석입니다. 이거를 해야만 시스템 안에서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꼭입니다.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이거는 반드시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을 참석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아마 또 애터미를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각오, 결단이 서야만 애터미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을 보면은 뭐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엄청 대단하게 막 소비자 그룹방에서 막 뭔가 이렇게 액션이 굉장히 큰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그때까지 갔을 때 이룬 어떤 경험치로 이제 얻어낸 결과고요. 처음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나를 보고 애터미에서 가입을 해준 그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부터 저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라고 그냥 정보를 주는 소비자 그룹방을 처음부터 만들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병렬 구조로 이게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부터 실천을 하면서 이왕 만드는 것 여기에 올릴 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좀 하겠죠. 이왕 만드는 거를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SNS를 충분히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보 그대로 그냥 다른 SNS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는 애터미 정보라든지 애터미 정보뿐만 아니라 그냥 여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정보를 그냥 SNS로 충분히 활용해서 나를 그냥 브랜드화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함께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데 A코어 이거는 제가 어떠한 매일매일 제가 A코어를 처음에는 이제 그 폼대로 형식대로 썼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이 체크가 안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예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있는 스케줄러를 그냥 한 장에 있는 거를 해서 그 시간 안에 제가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서 시간 체크를 한번 하는데요. 아마 처음에 그러니까 이걸 이미 알았으니까 이걸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실천을 할 것 같아. 그래야만 내가 하루에 애터미만을 위해서 한 일의 양의 체크가 되겠더라고요. 보통 나 왜 매일 그냥 하루 종일 애터미 하는데 왜 애터미가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정말 애터미만을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한 것인가. 그래서 이 A, 는 정말 제대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 인문학 강의도 있었지만은 독서 미팅이 굉장히 어떤 생각의 변화에서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은 건데, 이걸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스폰서님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해요라고 아마 제가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독서 미팅은. 그래서 이 독서 미팅으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만약에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꿈을 제대로 꿀 수 있는 책부터 스폰서랑 함께 독서 미팅을 하면서 꿈부터 제대로 꾸고 습관을 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실전에 같이 현장에 뛰는 것 이상으로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미팅은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액션적인 부분 말고 자세적인 부분에서 진짜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적인 자세로 더 단단해진 긍정의 자세. 내가 애터미 제품을 애터미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강의는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판단을 해요. 또는 애터미 제품은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왜 이래.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제품에 대해서는 애터미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1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강의를 처음에 제가 누군가의 성공자 강의를 들을 때 제 입맛에 골라서 강의를 들은 것이 결국은 초초긍정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마저도 초초긍정적인 자세로 무엇이든 그냥 다 스폰서나 어떤 상황이어서도 그냥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긍정적인 자세로 다시 애터미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방법에 연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 2단계만 확실히 한다면 나머지 단계는 스폰서를 붙잡고 방법은 그냥 무조건 찾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묻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거는 그냥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애터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다 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게 과연 내가 애터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분명해졌을 때 꼭 최소한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직급에 가 있는 분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버거웠던 상황들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저거 어떻게 하지라고. 근데 지금 이제 일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하나가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바다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어떤 운동 동호회를 들어가는데요. 정말 그냥 바다 수영만 하고 싶어서 들어갔던 동호회가 어느 날 보니까 철인 3종 하는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10km를 뛰래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뛰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왜 뛰나요? 그랬더니 이 운동 모임이 1년에 2번은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데 처음 제가 10km를 뛰었던 장소가 제일 아코스인 광안대교였습니다. 근데 광안대교를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은 모르겠고 그냥 쉬지 않고 한 번도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속도는 늦춰지든 빠르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겠다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록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51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10km를 51km에 달려왔는데요. 그러다가 몇 번에 참석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중간중간에 쉬어봤습니다. 그리고 쉬었으니까 또 에너지가 생겼겠죠. 그래서 또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또 에너지가 뚝 떨어지니까 또 좀 쉬었습니다. 그럼 과연 기록은 어느 게 더 좋았을까요? 쉬지 않고 뛰었던 그 10km의 기록이 강한들기의 기록이 가장 좋았습니다. 애터밀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 빠질 때 많거든요.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은 파트너도 빨리 안 나오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파트너가 만약 나왔다 하더라도 파트너가 내 맘처럼 안 따라주고 하며 굉장히 힘든 과정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쉬지 않고 그냥 나부터 먼저 내가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도착 지점에 오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